자, 천국의 아이들 네 번째. 도랑에 빠진 엄마, 운동화. 도랑이 뭐야? 도랑? 아, 그 개울가 같은데? 물 흘러가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파진대. 자라는 등교 땐 뛰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서면 늑장 부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 때는 늘 조마조마했다. 선생님이 조금만 늦게 맞춰도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놓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교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야 했다. 자라로서 아무리 빨라도 오빠에게는 늦었던 것이다. 이것이 자라에게는 버거웠다. 이와 달리 알리는 등교 때가 문제였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기를 썼다. 그렇다고 학교가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숨가쁘지는 않았다. 집에 오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하여 해야 할 온갖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자라는 오빠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가고 있었다. 일부러 여느 날은 잘 다니지 않던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 그곳에는 구두 가게가 있었다. 자라는 멈춰서서 유리창 너머 진열장에 있는 구두를 살펴보았다. 여러 고운 모양의 색깔의 모양도 가지가지였다. 오빠가 고치러 갔다가 잃어버린 구두와 닮은 것도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앞에 나비 장식이 달린 구두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오빠가 잃어버린 참 극성이네. 그 구두를 닮았다. 얘가 보는 거야? 아니? 자라라고 했잖아. 응. 아, 예쁘다. 이 다음에 저 구두를 사달라고 해야지. 자라는 손가락을 입에 문 채 한참 그 구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이크, 오빠처럼 지각하겠다. 자라는 서둘러 학교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자라의 학급은 마지막 시간에 수학시험을 봤다. 시간은 넉넉히 줄 터이니 차근차근 잘 풀어라.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선심을 썼지만 자라는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1분이라도 빨리 학교를 나서서 오빠에게 운동화를 넘겨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응? 알리 브라더라고 해야 돼? 아니면 브라더 알리라고 해야 돼? 알리 브라더? 그렇게 붙여 쓰지 않아. 어떡해? 미국에서는 그냥 이름을 불러. 라니도 나한테 시엔 이렇게 불러? 외국에서는 미국 그렇게 안 갈래. 아니, 왜 반말 써? 응. 시험 문제보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자라였다. 담임 선생님은 멋진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가만히 있을 때 시침 분침이 보일 듯 하다가도 자세히 보려면 옷소매에 가려졌다. 선생님이 옆으로 지날 때 자라는 그 시계에서 시각을 엿보려고 목을 빼고 기다렸다. 하지만 얼른 지나쳐서 읽을 수 없었다. 다시 정신을 모으고 돌아가는 선생님을 기다렸다. 에잇! 이번에는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 선생님이 지나쳐버렸다. 다시 기회가 오는 듯 했다. 선생님이 자라한테 다가와서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살폈다. 자라가 막 시계를 보려는데 선생님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아쉬운 눈길로 선생님을 쳐다보며 자라가 물었다. 엄마 기침 나왔어. 선생님 지금 알았어.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걱정 말고 풀어라. 자라가 마음 놓고 풀 수 없는 형편을 선생님이 알 리 없었다. 자라의 머릿속에는 골목에서 기다리는 오빠가 떠올랐다. 1초라도 줄이려고 지금 슬리퍼를 벗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을 것이다.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골목 끝을 눈이 빠져라 바라보고 있을 터였다. 자라는 다시 수학 문제를 풀기에 열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빨리 가려면 시험 문제를 빨리 다 푸는 도리밖에 없었다. 급히 문제를 풀고 답을 쓱쓱 써 내려갔다. 다시 한 차례 검토해봐야 했지만 자라는 일어섰다. 책가방까지 챙긴 채 시험지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 다 풀었으면 가도 되죠? 아니 벌써 다 풀었다고? 시험지를 받아든 선생님은 쭉 훑어보았다. 가봐. 자라는 아직 다른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교실을 빠져나갔다.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교문을 나와서 지름길로 달렸다. 운동화 끈이 덜 묶였는지 자꾸 털털거렸다. 하지만 다시 묶을 겨를이 없었다.
물이 졸졸 흐르는 도랑이 나왔다. 자라는 눈대중을 하며 도랑을 펄쩍 건너뛰었다. 한쪽 발끝이 허전해짐을 느꼈고 그 순간에 자라의 가슴이 철렁했다. 앞이 캄캄해지더니 다시 새하얘졌다. 운동화가 쏙 벗겨져 도랑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랑이 이 강 같은데 이렇게 징검다리 돌로 있는 거? 그런가 보다. 흘러가? 그럼 어떻게 해 운동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운동화가 저만큼 동동 떠내려가고 있었다. 자라는 그 운동화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한 발에는 운동화를 신고 한 발은 맨발이라 발소리가 이상한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물결에 따라 떠내려가는 운동화는 뒤집어질 듯 기우뚱하다가 다시 제자리에서 빙글 돌기도 했다. 겨우 반발짝 앞서게 된 자라가 얼른 허리를 굽혀 운동화를 건지려 했다. 에쿠! 우와, 물분해 있네 혼자. 운동화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떠내려갔다. 놓친 운동화는 날 잡아봐라는 듯이 종이배처럼 동동동 떠내려갔다. 졸졸졸 물소리도 자라를 놀리는 것 같았다. 자라는 다시 그 운동화를 겨냥하며 달렸다. 도랑을 저쪽으로 건넜다 이쪽으로 건넜다 하며 기회를 노렸다. 이때다 싶어서 건지려 하면 번번이 운동화는 얄밉게 살짝 비켜갔다. 지금 오빠가 기다리는 집과는 반대쪽으로 멀어지고 신발 있었지만 잠깐 벗고 넣어놓고 빨리 뛰어가서 잡고 오면 되잖아.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자라가 너무 급해서 생각을 잘 못했나 봐. 그치? 자라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저걸 어째? 수레 따위를 밀고 건너기 위해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글쎄. 수레 따위를 밀고 건너기 위해 도랑 위에 널쩍한 돌로 덮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운동화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자라는 얼른 그 앞쪽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손을 내민 채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운동화는 나오지 않았다. 무엇에 걸린 모양이었다. 다시 위쪽으로 옮겨간 자라가 윗몸을 잔뜩 구부려 안을 살폈다. 하지만 그 속은 캄캄할 뿐 운동화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그 안쪽에 어디 운동화가 쏙 들어갔대. 자라는 넓적한 돌로 덮어놓은 그 밑에 물이 깜깜한 곳에 흐르고 있는데 그 속으로 운동화가 따라 흐르다 들어갔다. 자라는 온몸에서 힘이 쏙 빠지는 걸 느꼈다. 옆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 가서 풀썩 주저앉았다. 속상하고 걱정도 되었다. 그만 나무 밑동을 그러안고 훌쩍훌쩍 울었다. 가게 앞에서 낫이랑 홈이랑 괭이 등을 정리하던 아저씨가 울고 있는 자라를 보았다. 농기구 가게 아저씨가 자라한테 와서 물었다. 아니 왜 우는 거냐? 무슨 일이니? 자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랑에 운동화가 빠졌어요. 어디?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덮개를 가리키는 자라의 손은 눈물이 묻어 번들거렸다. 울지 마라. 내가 꺼내주마. 아저씨는 가게에 가더니 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니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돌덮개 아래를 살폈다. 한켠에 꼬챙이 같은 쓰레기들이 쌓였는데 그 위에 운동화가 걸려 있었다. 저기 운동화가 있구나. 그 말에 생기를 얻은 자라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저씨는 나무 막대기로 운동화를 걸어 끌어당기려 했다. 그런데 세로로 걸린 막대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쓰레기들이 휩쓸려 떠내려가며 막힌 곳이 뚫렸다. 물살이 덩달아 더 세지더니 운동화도 떠내려갔다. 내 운동화! 돌덮개 아래쪽 끝으로 운동화가 흘러나왔다. 더 세진 물살을 타고 운동화가 빨리 떠내려갔다. 이제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 버리면 운동화는 영영 건질 수 없었다. 자라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마침 농부가 그쪽에 나타났다.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지 농부는 자루가 긴 삽을 들고 있었다. 운동화 좀 건져주세요. 농기구 가게 아저씨가 손짓을 하며 부탁했다. 그러자 농부는 삽으로 운동화를 슬쩍 떠올렸다. 마치 묘기를 부리는 것 같았다. 자라는 한숨을 내쉬었고 아저씨는 빙그레 웃었다. 농부가 운동화를 자라에게 건네주었다. 자라는 젖은 운동화를 가슴에 안았다. 물기와 함께 가슴에 전해지는 것은 따뜻함이었다. 젖은 한 짝 운동화를 손에 들고 다른 짝 운동화는 발에 신은 자라는 힘없이 타박타박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오늘은 여기까지.